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IBM에서 양자 컴퓨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표차입니다. 주로 제가 늘 발표는 주로 이제 IT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늘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 청중들께 좀 발표를 하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롭고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와 함께 헬스케어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체들은 헬스케어 그 업계에서는 서로 어떻게들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를 좀 설계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랑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랑 뭐가 다르냐, 언제쯤부터 이제 양자 컴퓨터 우리가 쓸 수 있냐라고 하는데 이미 양자 컴퓨터는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런 저희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저는 이제 클래시컬 컴퓨터 아니면 또 고전 컴퓨터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전의 어떤 컴퓨팅 방식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방식을 비교해 설명드리기 딱 좋은 예로 자동차와 어떤 비행기를 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 방식을 자동차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자동차를 타고서 저희가 가고 싶은 곳 많은 곳을 갈 수가 있죠. 하지만은 물론 못 가는 곳도 있습니다. 즉 기존에 있는 클래시컬 컴퓨터, 기존의 어떤 고전 컴퓨터를 사용해서 많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죠. 어떤 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비행기인 이제 양자 컴퓨터는 자동차가 갈 수 없었던 기존의 어떤 고전의 어떤 컴퓨팅 방식으로는 풀 수 없었던 그런 선택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라든가 최소한의 어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클래시컬 컴퓨터, 기존의 어떤 고전 방식의 컴퓨터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양자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몇 시간, 몇 분, 몇 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조만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다 바뀌겠네. 언제쯤 양자 컴퓨터가 우리 모바일에 들어올 수 있어요?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존의 컴퓨팅 방식과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솔루션으로서 구동됨으로써 기존의 어떤 고전의 컴퓨터가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뭐 언론이라든가 뭐 미디어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양자 역학과 같은 아니면 양자 역학의 어떤 중첩과 같은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날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도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계산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양자 컴퓨터를 향후에 미래의 어떤 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전 시스템과 양자 시스템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드리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중앙에 가운데 있는 그 동글한 자동차가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간단한 뭐 정수의 곱하기 아니면은 2048비트의 어떤 정수에 대한 곱하기라든가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는 어떤 이메일 읽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영상 보시는 부분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이제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이제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오늘날 어떤 기존의 어떤 컴퓨터로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거나 또 연산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 조합이 모두 그런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난제들은 대표적인 예로
굉장히 큰 수, 굉장히 큰 수에 대한 어떤 인수분해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복잡한 분자에 대한 시뮬레이션, 아니면 여러 가지 조합의 어떤 최적화 문제들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양자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현재 우리가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또한 이런 문제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분해, 굉장히 인수분해 계속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 아니야라고 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뭐 암호 체계라든가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수분해라든가 화학 구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최적화 부분들을 양자 컴퓨터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물론 언젠가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대체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현재는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고전의 어떤 컴퓨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와 함께 연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어떤 그 보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이미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데요. 이미 뭐 항공 우주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금융, 전자 제조,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그리고 요즘 특히 바이오 헬스 부분에서도 특히 그 산업 전반이 있어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들이 주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분야고요.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아니면 복잡한 구조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처리라든가 그에 대한 계산, 그다음에 어떤 검색에 대한 어떤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최적화 부분을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어떤 질병 위험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질병 예측에 대한 그 예측에 대한 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신약 개발에 따른 어떤 설계라든가, 그리고 뭐 단백질에 대한 어떤 접힘에 대한 어떤 예측들을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유스 케이스들, 어느 산업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유스 케이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러한 복잡한 어떤 문제들은 거의 양자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모든 산업에 저게 존재하고 있고요. 양자 컴퓨터의 기술과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과 성숙해짐으로써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적 가치를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 컴퓨팅에서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어떤 기술의 어떤 선도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저희가 지금 제공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산업 분야에서 거쳐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전례 없이 좀 빠른 속도로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 420억 달러 정도가 이미 양자 컴퓨터에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이미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 그 사용자들은 연평균 사용 그 투자 금액이 연평균 지출이 매년 이제 50% 이상 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기존의 어떤 투자 대비 한 8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어떤 기업들도 저희가 2020년부터 22년 사이에 어떤 사용 사례라든가 유스 케이스를 분석해 봤을 적에 이미 한 3배 이상 부분의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활용이 늘어난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 오른쪽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를 좀 제가 쳐놨는데, 보시면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 분야에 대비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가장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 실제 어떤 투자량 대비도 헬스케어 부분에서 많은 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왔으니까 잠깐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지금 2016년부터 양자 컴퓨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미 전 세계 한 70대 이상의 또 양자 컴퓨터 설치했고, 사용자 즉 연구원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24시간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IBM은 퀀텀 네트워크라는 그런 그
뭐랄까 생태계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한 250대 기업이 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술 기관이라든가 뭐 스타트업 또 국립 연구소들이 다 뭐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이런 양자 컴퓨터를 단순히 그런 하드웨어만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고 어떻게 이 생태계를 같이 이끌어 나가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양자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미 뭐 여러 그 클라이언트 사이트에다가도 이미 양자 컴퓨터를 저희가 다 설치를 했고요. 최근에 국내에도 한 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양자 컴퓨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 글로벌리 지금 그 양자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한 2개 정도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양자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랑 기존의 어떤 클래식한 컴퓨터 HPC와의 어떤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연동을 통해 가지고 어떤 워크플로우를 사용자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2033년까지로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저희 개발 로드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부터 양자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좀 제공해드리고 있고 2033년까지 저희가 이미 어떤 향후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그런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말씀을 좀 드렸긴 했었는데 단순히 저희만 다 발전하는 것보다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혁신 로드맵도 저희가 같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 로드맵 발표를 통해서 저희는 어떤 그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유용한 양자 컴퓨터의 어떤 비전을 현실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립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어떤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양자 컴퓨터의 수준은 에러 미티게이션, 에러 완화 기술 단계까지 현재 와 있고요. 저희가 2029년이 되게 되면은 에러 수정, 에러 코렉션 기술까지 발전될 것으로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수정 기술이 완성이 되게 되면 세상이 한번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기술들의 어떤 발전이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는 뭐 작년부터 1000큐빗대의 어떤 칩을 발표를 했고 이미 그다음에 어떤 양자 컴퓨터 갖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에러의 그런 좀 충실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4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이미 새로운 아키텍처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양자 컴퓨터가 갖고 있는 그런 좀 성능이라든가 충실도 부분을 많이 개선을 했고 앞으로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헤론 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퀀텀 서비스를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연구원분들께서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24시간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미 100큐빗대 이상의 시스템을 이미 상용화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정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 양자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연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샹델리에라고 하는데 저희가 저 안에가 이제 마이너스 273도 초저온 상태로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냉동고 안에서 저 밑에 이제 3개 필러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저희 이제 퀀텀 칩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유용한 어떤 양자 컴퓨팅을 세상에 선보이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대규모의 어떤 유틸리티 스케일의 어떤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하드웨어부터 또 소프트웨어들까지 어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향에 대한 로드맵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과 학술기관, 그 다음에 뭐 연구소라든가 스타트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함으로써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저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키스를 하는 그런 오픈소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들도 저희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조금 이제 아마 좀 관심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퀀텀 세이프라는 솔루션을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이 발전을 함으로써 앞으로 암호 체계라든가 크립토 체계를 양자 컴퓨터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기술이 발전돼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또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양자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 회사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본론 쪽으로 넘어가서 그럼 헬스케어라든가 생명과학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양자 컴퓨터는 뭐 병원이나 아니면 의료 연구 기관의 어떤 운영을 좀 최적화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환자들의 그런 엔드 투 엔드 서비스, 엔드 투 엔드 경험을 어떤 개선하는 데 좀 많이 활용을 들고 있고요. 특히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처방 약물에 대한 지속성을 예측을 한다던가 아니면 세포 치료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런 세포에 대한 어떤 최적화한다던가 조기 진단 아니 임상 실험에 대한 최적화라든가 특히 그 국내에는 아마 이런 케이스 없을 것 같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사기에 대한 감지도 저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습관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그 들어오는 그런 사용자라든가 그런 금액에 대한 패턴들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의료 습관에 대한 개선을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모더나사와 함께 좀 더 효과적인 백신 치료를 위한 그 mRNA 2차 그런 구조 예측을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이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그런 다양한 조합들이 좀 가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예측은 아마 기존에 사용하셨던 어떤 컴퓨팅 기반으로 하셨을 때는 뭐랄까 고전의 컴퓨터로는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예측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RNA 2차 구조를 예측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신저 RNA 아니면 메신저 리보핵산의 분자 같은 경우에는 2차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어떤 분자 생물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잘 아시겠지만 작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에 대한 어떤 발현이라든가 아니면 조절, 그다음에 RNA 기반의 어떤 치료제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막대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좀 더 발전함으로써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개선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그런 모더나사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오늘날 그런 클래시컬 컴퓨터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2차 구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어떤 그런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 그 유틸리티 규모의 어떤 그런 양자 컴퓨팅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분자 구조라든가 이런 그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 구조 예측을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랑 같이 저희가 어떤 단백질 구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랑 IBM은 어떤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갖고 있는 의료 기술과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그런 잠재적인 연구를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그 연구 그 차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를 좀 예측하는 건데요. 단백질 구조는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자신의 어떤 구조를 접어가지고 체내에 어떤 다른 어떤 분자와 결합을 함으로써 이런 구조를 결합을 통해 가지고 또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질병으로 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짓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그래프는 이제 IBM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랑 같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카 바이러스의 어떤 단백질 촉매인 그 P 루프에 대한 구조를 연구 결과로 저희가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파폴드 2라든가 같은 그런 AI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론을 이용해서 생성한 그런 구조보다도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생성한 그 구조가 실제 어떤 실험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구조와 가장 정확하고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클리닉 같은 경우는 IBM이랑 같이 이제 그런 디스커버리 엑셀러레이터라는 중장기 그런 협력에 대한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의 어떤 목적은 컴퓨팅 기술과 헬스케어 그다음에 생명과학의 어떤
과학의 어떤 교차점을 어떤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전의 어떤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하는 함으로써 어떤 생의학적인 연구와 헬스케어의 어떤 실습에 큰 도약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드럭 디스커버리라든가 임상 결과에 대한 어떤 해석, 그다음에 오믹스와 같은 여러 가지가 과학적 그런 도전 영역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또 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IBM 같은 경우는 AI라든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니면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첨단 기술을 같이 함으로써 뭔가 앞으로 어떤 그 중장기적으로 어떤 생명과학이라든가 헬스케어 부분에 어떤 큰 발전이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실질적으로 IBM 퀀텀 시스템 1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이 기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클리블랜드 클리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결과들이 계속 또 지속적으로 좀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 촉매 피루프에 대한 아키텍처 구조를 어떤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 그 저널에 발표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IBM이랑 클리블랜드랑 양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만든 그런 구조고 중간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클래시컬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구조고요. 맨 마지막 이제 알파 폴드 2라고 해서 이제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건데요. 알파2나 AI 같은 다른 방법으로 한 것보다도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생성한 그런 구조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런 방식으로 했던 거에 가장 유사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를 그 맞춤형 의학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암 면역 치료에 양자 컴퓨터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카티 치료법을 할 때 양자 컴퓨터를 같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티 치료법이라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유전자에 변형되는 그런 면역 세포에다가 T 세포를 변형된 면역 세포인 T 세포를 사용해 가지고 암 세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식별을 하고 그 식별된 그 암을 어떻게 파괴하는 그런 암 면역 치료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카트티 그 세포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퀀텀 뉴럴 네트워크 양자 신경망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학습을 통해 가지고 더 높은 정확도의 카트티에 대한 어떤 모델 계산을 함으로써 암 치료 활용에 저희가 좀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부전증에 대한 예측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분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수집된 데이터량에 대한 어떤 계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언스포바이스 러닝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적은 양 많은 양의 데이터를 조금 더 빠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런 신부전증에 대한 어떤 위험이라든가 그런 걸 사전에 어떤 인지하고 그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헬스케어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보험 사기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 수가라든가 어떤 보험료에 대한 최적화를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금융 쪽에서 사용하던 그런 플로우 디텍션 모델을 헬스케어 쪽에다가 활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지금 가장 많이들 요즘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시는 분야가 신약 개발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어떤 기존의 어떤 방식대로 뭔가 성분을 섞고 거기다 분석이라든가 그런 임상 실험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신약 개발의 부분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좀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그런 퀀텀의 어떤 그런 양자 기계 학습, 퀀텀 머신러닝 알고리즘 훈련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어떤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약물에 대한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성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그리고 어떤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줄임으로써 뭔가 어떤 신약 개발에 대한 효율화를 높이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코비드 19과 같이 굉장히 어떤 희귀하거나 또 신종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퀀텀 머신러닝 양자 기반의 어떤 그 기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 할 수 있고요. 기존의 어떤 뭐 저도 어떤 세미나 통해서 들었었는데 기존의 어떤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어떤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했는데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다 보니까는 기존에 들어갔던 시간과 노력을 한 절반 정도까지 물론 이제
사례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절반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IBM은 이제 퀀텀 네트워크라는 그 외부 전문가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은 양자 우위 많이 들어보셨죠? 퀀텀 어드밴티지라는 걸 달성할 걸로 좀 보고 있고, 그 경로를 좀 그 가속화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어떤 최고의 어떤 과학자들로 구성된 IBM 퀀텀 네트워크 워킹 그룹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양자 혜택이 가장 유망한 그런 가능한 분야의 어떤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5개 분야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헬스케어라든가 생명과학 분야, 그다음에 재료과학 분야, 고에너지 물리학 분야, 그다음에 최적화 분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속 가능성 분야까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요. 이 그룹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관심 있는 어떤 문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서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든가 어떤 최근에 발표된 어떤 기술이나 논문과 같이 스터디를 하고 어떤 잠재적인 사례라든가 어떤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단기 아니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카고 대학교라든가 토론토 대학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연구기관들이 함께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부분의 어떤 워킹 그룹의 목적은 헬스케어 및 어떤 생명과학 산업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빠르게 도입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도입을 통한 양자 컴퓨터의 어떤 유용성을 본인들의 어떤 연구라든 그런 데 활용을 함으로써 어떤 양자 산업의 어떤 촉진과 헬스 분야의 어떤 그런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닫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헬스케어 라이프 사이언스 워킹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과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랑 그다음에 제약사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여 개 기관에서 전문가분들 한 70여 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학계라든가 산업계라든가 아니 국가연구소라든가 아니 정부에서도 좀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뭐 FDA 같은 데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전문가들 같이 참여를 함으로써 솔직히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든가 어떤 난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마 요거는 이제 지속 하나의 그런 사례일 것 같긴 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양자 어떤 지원, 어떤 양자 기반의 어떤 세포 중심의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희가 좀 전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연구 협력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대학교가 이제 최근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 연구 활동하고 있고, 만약에 국내 어떤 의료기관 중에서 혹시 여기에 좀 참여해서 같이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기관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어떤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랑 그런 생명과학 분야에서 워킹 그룹은 주로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어떤 논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각 주제별로 해가지고 연구 그룹을 나눠서 그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공동의 어떤 연구 활동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주제들을 좀 예시로 들으면 어떤 임상 실험에 대한 최적화, 설계하는 방향이라든가 오믹스 기반의 어떤 양자의 어떤 기계 학습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물이나 어떤 분자 어떤 발견하기 위한 어떤 시뮬레이션 분야도 함께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새카만 박스가 아까 그 금색으로 반짝반짝하는 애 있잖아요. 걔가 들어있는 그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뉴욕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는 양자 컴퓨터를 잘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다가오는 양자 컴퓨터 미래를 어떤 창조하거나 또는 뭐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생태계 조합을 해서 저희 한국의 헬스케어 부분이 과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앞에 보였던 그런 협력 사례들과 같이 저희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은 어떤 양자 컴퓨터 아까 말씀드렸던 유용한 양자 컴퓨터의 어떤 밝은 미래 가치를 함께 창조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